일단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먼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건 뭐더 여쭤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보다 수준이 높아야 그런 분이 있으신가? 다른 거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글쎄, 그 하나로 미국 스카이 주말에 했는데, 알다시피 이제 미국은 ERA를 했고, 그게 이제 라이브러리 콩그레스 도서관에서 이제 전자 디지털 객체 장기 보존적으로 한 건데, 이제 그 사람들 모델이 에뮬레이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 내용까지 몰라서, 그럼 여러 가지 그 에뮬레이션 지금 여러 방법의 에뮬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둘 중에 이건 에뮬레이션 중에서 두 가지로만 얘기했는데, 거기도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추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조사는 안 해봤어요. 첫 번째가 ERA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RA가 개발한다 했는데 더 이상 돈 다 들고 이제 잘 안 돼가지고 포기 수준이에요. 돈이 더 안 나와, 예산이. 또 굉장히 큰 말 들었잖아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었어요, 미국은. 그 ERA 만드는데, 이 에뮬레이션 전략이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미국 조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봤는지, 이렇게, 그 얘기를 좀, 그 라이브러리 콩그레스 모델이 에뮬레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얘기하기에 돈은 돈대로 처벌났는데, 그만한 효과는 없어서 돈 더 못 처박혔다고 예산 싸움 나서 깨져버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ERA 안에 컨버전 기능이 있어요. 다시 말해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있는데 그걸 안 써요. 자기들이 안 쓴다고 아직까지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최종 보고서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유럽의 결과만 보고 결정을 낼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뭔가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된다는데 한 달 남았어요. ERA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문의해본다거나 어떻게 해본다거나 해서 왜 거기서는 그런 에뮬레이션 방법으로 하다가 주 방법으로 했는데 처음에 자신있게 수천 개의 소프트웨어를 다 돌릴 수 있는 가상 에뮬레이션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표석이 뻥 쳤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못한 것 같아요.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도.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일 수 없잖아요, 사실은. 기록원이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면서 그렇게 그런 거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에뮬레이션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뭐,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에다 이래도 들어서 우리도 이런 돈이 들어야만 개발 가능하다고 돈을 어차피 버는 게 이참에 낫지 않은지, 보통. 뭐 좀, 코멘트 겸 질문이에요. ERA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 사례 조사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첫 단계에서 이제 해외 사례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 국가기록원에서 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셨고, 이제 일단 그 범위에서 이제 이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네 가지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에뮬레이션과 관련돼서는 그 사전 연구가 2009년에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일단 기록학 쪽에는 공유가 되지 않고 이제 그런 국가기록원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됐던 측면이 있었고,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이제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설명하셨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RA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못 해봤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에뮬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참고할 만한 그런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배웠고, 이 뒤에 있는 플랜빗이나 킵 같은 경우는 이걸 실제적으로 구현을 할 때 에뮬레이션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모양 같은 거, 여기서는 계속 프레임워크,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번 저희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좀 깨달은 바가 있는 거고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에뮬레이션 서비스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대상을
가지고 이것들에 관한 장기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의 특징, 그 디지털 그 오브젝트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에 근거해서 특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얘는 마이그레이션을 갈 것인가, 에뮬레이션을 갈 것인가? 그거를 그런 부분에 서비스하고 이 에뮬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하나의 그런 통합된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이 플레이리스트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거고요. 이 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에뮬레이션 자체를 아예 그냥 기본적인 전략으로 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장기적인 그러니까 오래된 포맷 그러니까 디지털 컴포넌트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 아카이브즈를 안전하게 일단 넣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TTF라고 해서 이송 도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일단 되어야지 에뮬레이션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럼 이제 에뮬레이션 구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그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발표자가 발표하신 부분은 그래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그래서 두 번째 발표자가 발표하신 부분은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만약에 그런 에뮬레이션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 이후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지만 사실 저희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생산되는 그 디지털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뒷단에서 에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이제 그런 약간 문제제기 같은 걸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산할 때 보존되어야 할 그런 기능성을 가진 것들, 이거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쇄 렌더링을 표현할 수 없는, 렌더링할 수 없는, 인쇄 방식으로 렌더링을 할 수 없는 기능성을 가진 것들은 생산할 당시에 골라내야 돼요. 그런 부분. 또 수동적으로 골라내는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저희는 뭐라고 명칭을 했냐면 기능성 보존 평가 방법인가? 그런 개념화해서 생산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야지 한다고 보고 외우면은 그렇게 공적 요소가 가진 파일들을 식별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특성 여기 지금 드로이드하고 프로놈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일에 관한 그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면서 그런 특성 정보를 포착을 하는데 그런 기능 안에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면 파일 형식만 있지. 그 어떤 파워포인트 안에 공적 요소가 있나 없나 그 자체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파일 레지스트리인 거고요. 저희는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어떤 캐릭터라이제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래닝 서비스라든지 킵에서 되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그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를 좀 찾고 있는 작업을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협조 놓고 하면 되지. 같이 돈 정리되겠지만 공공적으로 한 거니까 저쪽에 협조를 구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지난번에 바로 지난주에 이스티카에서 이제 디지털 보존에 대한 주제를 했는데 이제 네덜란드 국립아카이브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저거들을 한 거 아니에요. 국립도서관에서 한 거 받고 ED4로 하는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더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거기서도 이 플래닛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플라토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존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 그 사례까지는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에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 옛날 기록들을 꿈에 담은 거를 볼 수 있는 게 있는 모양이죠. 해보면.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 중에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좀 위험하다. 그런 안을 내려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면 또 에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ERA는 저는 이제 기록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타겟을 기록 쪽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준 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봐왔고요. 이제 시스템 쪽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ERA가 어떻게 미국 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접근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 제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냐, 기록학적으로만 자꾸 이제 보는 부분이 아니냐.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100년 뒤에,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에뮬레이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다.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 인력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솔직하게. 근데 실제로 새롭게 만들어져 나가는 걸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도 힘든데, 과거 걸 쌓아놓고 있다가 보려고 만드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근데 그 정도 투자가 안 되면 솔직히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것을 뭐 해외 사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가기록원 입장에서는 뭐 다른 기관들도 거의 대부분일 거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하는 것이 거의 80% 정도 이상이 SWP입니다. 그리고 엑셀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가지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두 가지가 다 공개되지 않은 포맷을 쓰고 있으니까 고가 차원에서 엑셀에서 X를 반드시 써라 라는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포맷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고요. 향후에 엑셀이 없어졌을 때 엑셀에서 X 포맷을 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뷰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HWP도 그러면 HWP 뭐 X를 하던해서 공개된 포맷 구조로 요구를 하고 그 공개된 포맷 구조의 포맷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저장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면 PDF로 변환하는 거나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X라고 해서 공개된 포맷이 되면 누구나가 그걸 가지고 계속 핸들링을 할 수 있는 포맷이 되는 거고, 그것의 중요성이 이제 더 강조가 돼서 차라리 도전에 대해서는 그런 포맷에 대한 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향후에 쓸 수 있는 포맷으로 계속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포맷의 전환과 그런 시스템적, 특히 뭐 국내에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다른 데하고 틀리게 형식을 딱 맞추면 거기에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차라리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깨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려고 하느냐. 저는 이건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게 ERA가 그걸 말해줘. 처음 썼는데 거의 이제 와서 거의 포기 수준에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저희 뭐 아시겠지만 서버가 5년 되면 불용 처리에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찬가지. 5년 동안에 개선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죽습니다만 더 이상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선하면서 기능을 바꿔나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데, 그럼 뒷단에서 그걸 계속 쫓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제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진짜로 이제 에뮬레이션을 해라라고 연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연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포맷에 대한 어떤 표준화를 방향을 잡는 것이 앞으로의 더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포맷.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연구팀의 의견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포맷을 하면은 연구 K&A에서 최종 연구보고 최종에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작년에 올해 10월달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는 전자기록 보존의 문제를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포맷 옵솔리센스, 이 포맷이 낮아가지고 못 열어본다는 문제는 영국의 경우 거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더라. 5년, 10년 지나도 거의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원래 포맷대로 그냥 보존한다. 본들에서 이렇게 전환이나 에뮬레이션 안 한다. 그렇게 거의 이렇게 천명하다시피 얘기했어요. 정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 얘기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을 전자기록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포착해서 가져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렇게 결정을 정책적으로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갑자기 또 골때리잖아요. 갑자기 거기 또 이제 에뮬레이션도 안 하고
마이그레이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해요. 그게 논쟁이 이제 붙을 것 같아요. 2004년에 이제 그 신전자로 막 넘어가면서 전부 다 AWP 한글로 이제 포맷이 다 규정이 된 거. 그 전에는 이제 훈민정음, 그 다음에 아래 한글도 있었고 훈민정음 그리고 아리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포맷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 거 2003년 이전 거의 전자 기록들은 그 지금 포맷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훈민정음만 뷰어가 지금 계속 오고 있고요. 아리랑하고 이제 저 하나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뷰어가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뷰어 자체가 이제 새로운 그 하드웨어에서 그러니까 X64, X32에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훈민정음은 그나마 이제 좀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이후로 빠진다라고 하는 게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체적인 걸 보면 다양한들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아직도 훈민정음 분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벌써 조금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그거는 예, 아래 한글도 한 컴이 솔직히 언제 어떻게 문을 닫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특히나 아래 한글은 국내만 쓰고 있는 포맷이다 보니까 문을 닫는 즉시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뭐 제가 그 회사를 갖다가 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지금 IT를 하는 회사들은 10년 주기를 이렇게 보시면 흥망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T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오피스 개념의 프로그램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쯤 뒤면 국내 공공기관도 클라우드 개념의 서비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으로 갔을 때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의 구글로 이제 어떤 오피스 개념들이 다 넘어갔다. 애플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MS가 더 이상 오피스 프로그램, 지금도 XP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듯이 이제 더 이상 언제 때가 되면 MS가 더 이상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할 날이 언제 올 거냐, 그게 10년, 20년 계속 갈 거냐라고 하는 봤을 때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니까 그런 차라리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되지 않는 포맷의 그 표준을 빨리 만들어서 표준 포맷으로 아예 떨게 틀어놓고 그걸 계속 유지시키고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차라리 에뮬레이션보다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지금이라도 그런 포맷에 대한 표준을 찾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저 질문하실 원래 3시 반에 끝나는 건가요? 네네 그 시간이 다 돼서 몇 시에 시작하지? 다음 세션은? 50분. 질문 하실 분들 아 이거요? 네. 예, 그러면 이건 종료를 하고 자유롭게 이거 보시는 걸로 네.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잘 끝냈어? 같이 원래 그때 안 갈 거같 전남대가 같이 왔어요? 네.